한세란이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호텔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 전날까지 이어졌던 조용한 은퇴 생활은 단 한 장의 신문 기사로 인해 순식간에 끝을 맞이했다. 무너진 자부심과 손님들의 원성이 교차하는 순간 그녀는 결국 마음 한편에 잠들어 있던 불안을 깨우고야 말았다. 그것이 자신이 직접 지켜봐야 할 숙명이자 어쩌면 다시 찾은 마지막 열정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날 아침 한세라는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가슴에 이상한 열기를 느꼈다. 창밖의 바람은 스산했고 모처럼 한가롭게 즐기려 했던 식사 자리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달걀 프라이가 놓여 있었다. 노른자는 이미 딱딱해져 버렸고 프라이의 가장자리는 누렇게 말라 있었다. 그녀는 그 부자연스러운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식탁에 놓인 신문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신문 기사 제목이 그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비용 절감으로 서비스 질 추락, H 호텔 체인 불만 속출. 그 기사에는 손님들의 불평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객실이 불결하고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지적부터 주방 재료가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까지. 한세라는 적어도 자신이 세운 호텔이 이런 식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처음에는 경쟁사의 악의적인 음해나 말도 안 되는 오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그러나 이어서 다른 날의 신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불친절한 직원과 낡은 시설로 몸살 앓는 H호텔. 그 제목을 읽고 난 뒤 그녀는 이미 확신을 품었다. 이건 단순한 유언비어가 아니야. 그녀 곁에 조용히 서 있던 집사 박영우가 회장님 컨디션이 어떠십니까? 하고 물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으나 얼굴에는 괜찮으신지 정말 걱정된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세라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내 호텔들이 이렇다니 믿기 힘들군요. 은퇴 후에 그녀에게도 호텔 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서나 예약 현황 같은 것들은 꾸준히 올라오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경영 보고서가 빛을 잃었다. 건조한 숫자만 늘어놓고 현장 상황은 무색할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연간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언급조차 희미했다. 대신 비용 절감을 통한 이윤 유지 혹은 투자 대비 효율성 확보 같은 문구가 도배된 채였다. 그녀는 한 장 그 보고서를 떠올리며 자신이 언제부터 현실을 외면하기 시작했는지 곱씹었다. 호텔의 근본은 사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공간이건만 어느샌가 자기 자신조차 숫자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결국 식사를 건너뛰고 집무실로 향한 그녀는 책장에 꽂혀있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수십 년 전 아직 작고 허름했던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그녀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다. 삐걱대는 마룻바닥 손때가 가득 묻은 낡은 창문 하루하루 직접 빨아서 널던 침구들. 그 시절에는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해도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에는 활기가 넘쳤다. 오히려 찾아오는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보람이 차올랐고 이 길이 내 운명이로구나 하고 느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간 호텔들은 어느 순간부터 번쩍이는 간판을 달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 한세라는 그 흐름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늘 마음 한 구석에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너무 빨리 커가는 건 아닐까? 내가 모든 걸 다 챙길 수 있을까? 그러나 성공의 달콤함에 빠져있는 동안 그 두려움은 뭉툭하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한눈에 확인하게 된 셈이었다. 그녀는 앨범을 덮고 창문 앞으로 다가갔다. 회장님이라 불리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멀리서 보고만 있었다. 이렇게 방 안에서 세상을 지켜보기만 한 지도 꽤 오래된 듯 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녀는 결심이 굳어졌다. 오래전처럼 현장에 뛰어들어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그런데 당연히 본인 신분 그대로 방문할 수는 없었다. 회장이라는 신분이 알려지면 직원들이 미리 꾸며내고 덮어버릴 가능성이 컸다. 이미 수년간 공식 석상에 거의 얼굴을 비치지 않은 덕분에 최근에 채용된 직원들은 그녀의 얼굴조차 모를 확률이 높았다.
이 점이야말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집사 박영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뒤따라 들어왔다. 한세라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영구 씨 오래된 옷들을 좀 꺼내주세요. 가능하면 초라해 보이도록 부탁해요. 박영우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그러곤 바로 깨달은 듯 설마 변장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이라도 현실을 알고 싶어요.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노숙자로 위장해서 호텔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영우는 곧장 만류했다. 위험할 수도 있고 나이도 있으시니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가 쏟아졌다. 그러나 한세란의 의지는 완강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쉽게 꺾이지 않는 그녀의 성격을 박영우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체념한 듯 곧장 분장사를 섭외하고 낡은 옷가지를 챙겨왔다. 다음날 아침 거울 앞에서 분장사가 노련하게 그녀의 얼굴을 메워나갔다. 검게 그을린 피부 표현 깊게 파인 주름 푸석푸석한 흰색 가발.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거울 속의 모습은 본래의 한세란이 아니라 어딘가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왠지 섬뜩한 기분이 들어 그녀는 숨을 고르며 거울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평생 지켜온 자리에서 이렇게 낯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지. 그 목소리가 떨렸다. 분장을 마친 그녀는 집사와 기사에게 일체 동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호텔 체인 전체에 사람을 보내 상황을 조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보고서는 깔끔해져도 진짜 민낯을 볼 순 없을 것이다. 한세라는 혼자서 이 일을 해내고 싶었다. 이른 아침 그녀는 허름한 가방 하나를 들고 성북동 저택의 문을 나섰다. 오랜만에 직접 걸어가는 길은 쌀쌀한 바람에 외투를 여미게 했고 또 이상하게도 과거의 어떤 추억을 불러내는 듯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그녀의 옷차림을 힐끗거렸다. 그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냥 주변 풍경을 눈에 담았다. 대로변으로 쉴 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옛날에 그녀도 이런 인파 속에서 열정을 불태운 적이 있었다.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는 그 시절의 뜨거움이 살아있을까.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천천히 올라탔다. 운전기사가 거친 목소리로 빨리 타세요 라고 재촉했다. 자리에 앉으니 한세라는 스스로도 이 낯선 상황이 놀라웠다. 평소 같으면 전용 차량을 타고 VIP 대접을 받았을 텐데 이젠 남루한 옷차림에 고개를 숙인 차에 대중교통에 몸을 싣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의 궤적을 되감아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1시간쯤 지나자 시야에 강남의 빌딩 숲이 들어왔다. 도로변에는 늘 휘황찬란한 간판들이 즐비했지만 그 중에서도 엘린 호텔이라는 간판이 유독 눈길을 끌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세운 첫 번째 본점이었다. 규모가 작은 여관에서 시작해 확장된 뒤 본격적인 호텔 체인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 곳이기도 했다. 우뚝 솟아있는 건물을 보니 옛 감격이 떠올랐다. 과거에는 반듯하고 따스한 분위기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녀도 그곳에서 하루하루 일하는 게 즐거웠다. 그러나 지금 겉모습은 여전히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안쪽이 썩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정문에는 도어맨이 보이지 않았다. 옛날에는 늘 고객을 반갑게 맞이하던 도어맨이 제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하고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한눈에 들어왔다. 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묘하게 뒤편은 썰렁한 기운이 감돌았다. 곳곳에 사소한 어지러움이 보였고 소파 위에 놓인 쿠션들도 예전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프런트 데스크로 가기 전 그녀는 잠시 로비를 둘러봤다. 구석에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손님 두어 명이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혹시나 싶어 귀 기울여 보니 이 호텔 왜 이렇게 변했어요? 내 돈이 아깝다니까. 하는 불만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한세라는 살짝 얼굴을 돌린 뒤 프런트로 발걸음을 옮겼다. 프런트 데스크에선 젊은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방이 있을까요? 하루만 묵고 싶어서요.
직원은 그녀의 옷차림을 슬쩍 살피더니 곧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저희 오늘 만실입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한세라는 알 수 있었다. 회장 자격으로 여전히 호텔 예약 현황을 월 단위로 받아보고 있었으므로 객실 점유율이 60% 남짓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제발요. 오늘 밖이 추울 텐데 하룻밤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마치 노숙자처럼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자 직원은 한심하다는 듯한 시선을 보였다. 여기 기본 객실 요금도 10만 원 넘습니다. 그럴 형편이 되세요? 그 말에 멸시가 담겨 있었다. 한세라는 일부러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보였다. 평소 같으면 카드 하나로 해결했겠지만 오늘은 철저히 노숙자로 보이려 준비했던 것이다.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부탁드립니다. 밖에서 자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바로 옆에서 체크인을 하던 젊은 남녀가 고개를 돌렸다. 남자는 결심한 듯 카드를 내밀며 직원에게 말했다. 제가 어르신 방값을 대신 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어르신을 그냥 내보내긴 어렵잖아요. 옆에 있던 여자는 살짝 웃으며 우리도 많이 여유로운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고 말했다. 한세라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호텔에 아직 따뜻한 마음을 지닌 손님이 있구나. 그녀는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 부부 덕에 한세라는 2층에 오래된 객실 하나를 배정받았다. 그런데 체크인 과정에서 프런트 직원이 보인 태도는 무척 불쾌했다. 키를 건네줄 때도 고개 한 번 숙이지 않고 벨맨 같은 안내 서비스는 전혀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이 불청객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한세라는 젊은 부부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갔다. 부부는 춥지 않으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고 살뜰히 물었다. 그녀는 그들의 따뜻함에 다시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저 방 한 칸 빌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대답했다.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시렸다. 본인이 창립한 호텔에서조차 자신은 이제 남루한 노숙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2층 객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한숨이 나왔다. 곰팡이 냄새인지 습기 섞인 먼지 냄새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옛 엘린 호텔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창문 커튼에는 시커먼 얼룩이 져 있었고 침대 시트는 말끔하게 갈아놓은 것 같지 않았다. 탁자 위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니 먼지가 잔뜩 묻어나왔다. 화장실로 들어가 보니 더욱 심각했다. 타일 틈새마다 곰팡이가 듬성듬성 피어 있었다. 세면대 주변엔 물때가 끼어 회색 흔적이 선명했고 심지어 냄새까지 올라왔다. 그녀는 마음이 싸늘해졌다. 이런 상태라니 말도 안 돼. 과거 이곳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시설과 청결도를 유지했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하루 12번씩 구석구석 청소했고 식재료 하나까지 꼼꼼히 관리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경영진이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건가? 잠시 후 그녀는 룸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다. 음식이나 물 정도는 시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3번이나 벨이 울려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 4번째에야 간신히 누군가 받았는데 그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다. 지금 너무 바쁩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손님이 전화를 하면 최고의 서비스로 대응하곤 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본 모든 문제를 하나씩 머릿속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밤늦게 옆방에서 언성이 들려왔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손님상에 올려요? 하는 노여운 목소리와 저희가 어떻게 다 맞춰드립니까? 하고 맞받아치는 직원의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침대 끝에 앉았다. 얇은 이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그보다 더 불쾌한 것은 직원들의 태도였다. 우리 호텔이 이렇게까지 무너졌구나. 가슴 속에 고통이 밀려왔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로비에 있는 레스토랑을 살폈다. 뷔페가 제공되는 곳이었는데 손님 몇몇이 불만을 토로하며 접시를 바닥에 내려놓고 있었다. 밥이 다 식어서 먹을 수 없어요.
이 빵 딱딱해서 돌멩이 같아요. 같은 항해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어느 때보다 한세라는 더 침통해졌다. 그때 바로 어제 방값을 대신 내준 젊은 부부 중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작게 인사했다. 어르신 밤은 좀 괜찮으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자 여자가 낮게 목소리를 깎아 말했다. 사실 제 남편이 이 호텔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인력 감축이 심해져서 주방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식재료 예산마저 계속 줄어드니 요리의 질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남편이 정말 힘들어해요. 한세라는 그 얘기를 듣자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다 깎았겠지. 그 결과가 이 지경이구나. 그녀는 잠시 그 여자의 손을 꼭 쥐었다. 당신 남편이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한세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식당을 나섰다. 그 뒤에는 호텔 구석구석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먼저 객실 청소 인력 실태를 확인했다.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끌고 가는 중년 아주머니 한 분을 발견했는데 허리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한세란이 다가가 물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청소부 한 사람이 예전 2~3명 목까지 해야 해요. 그래도 일자리 잃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죠. 직원 식당으로 가보니 점심시간이 고작 30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줄 서서 배식을 받고 허겁지겁 식사를 마치고 바로 다시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였다. 더 놀라운 건 매니저가 식당 한편을 돌며 빨리 먹고 나가서 일해 하고 다그치고 있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여유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한세라는 벽에 기대어 시계를 바라봤다. 30분이 지나자 식당이 텅 비었다. 그제야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오후에는 세탁실과 주방 곳곳을 돌아보았다. 세탁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었다. 주방장으로 보이는 이가 그녀에게 속삭이듯 털어놓았다. 어쩔 수 없어요. 예산이 줄어들면서 좋은 재료 납품은 끊겼고 싼 재료만 받아 쓰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조차 사치라고 하니 이렇게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에 한세라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직원들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희미한 희망은 있었다. 이토록 열악한 조건에서도 어제 그 부부처럼 손님에게 진심을 다하려 애쓰는 사람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호텔은 영영제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멸할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초라한 객실에 돌아와 침대 맡에 놓인 작은 노트를 꺼냈다. 청소 인력 부족, 주방 예산 부족, 직원들의 사기 저하, 불친절한 응대. 그녀는 하나하나 조팅다운하며 손을 떨었다. 마치 다친 상처를 꿰매기도 전에 멍자국을 꾹꾹 누르는 기분이었다. 이런 모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왔다니 어쩌면 자신이 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경영진의 정원을 맡겼던 결정이 너무나 안일했던 건 아닐까? 이튿날 아침 거울 앞에서 그녀는 다시 분장 가발을 벗었다. 잿빛으로 물들었던 얼굴이 벗겨지고 본래의 한세란이 거울 속에 나타났다. 눈가에는 피곤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이제 더는 숨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했다. 침착하게 옷을 갈아입은 뒤 그녀는 한 직원에게 말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이 호텔 회장이 여기에 온다고 전해주겠어요? 직원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네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라고 되물었다. 한세라는 짧게 그렇다 고만 답했다. 동시에 그녀는 조용히 호텔 지배인에게도 연락을 넣었다. 곧 도착한다고? 당연히 호텔 내부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다. 몇 시간 뒤 대연 회장에는 호텔의 모든 직원과 경영진이 모여 있었다. 소문이 빠르게 번졌고 새로운 경영진을 비롯해 각 부서 부장 매니저 등도 한껏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은 회장님이 직접 방문하신다 는 말에 분주하게 로비를 치우고 급하게 손님 응대 태도를 바꾸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이미 그 전날 그녀가 노숙자로 방문해 모든 것을 지켜봤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연회장 무대 앞에 선 한세라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녀의 실제 얼굴을 본 적이 없었기에 순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프런트에서 그녀를 냉대했던 젊은 직원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직원이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여러분, 나는 한세란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꺼냈다. 이 호텔 체인의 창립자이고 전임 회장이지요. 제가 은퇴한 뒤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틀 전까지 저는 이곳에서 노숙자로 지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경영진 몇몇이 당황한 듯 고개를 떨구거나 뭔가 변명을 하려는지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곤 이어서 말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 호텔이 진짜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호텔은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내를 둘러보았다. 직원들 사이에선 죄책감과 불안이 뒤섞인 침묵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녀는 한쪽 입술을 깨물고 결의를 다진 표정으로 이어갔다. 서비스는 형편없었고 객실 상태도 매우 불량했어요.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인력 감축이 무리하게 이루어졌고 식재료 예산이 크게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님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직원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연회장 뒤편에 서 있던 새로 부임한 전무가 호들갑스럽게 변명을 시작하려 했다. 회장님 사정상 어쩔 수가 없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하지만 한세라는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이렇게 된 상황 누구 탓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경영진 모두가 책임이 있어요. 당연히 나 한세란도 책임이 있지요. 내가 은퇴 후에 이 호텔을 너무 방치한 탓이 큽니다. 그녀는 잔잔한 눈빛으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살폈다. 프런트 직원들, 청소부 주방 직원, 매니저, 심지어 건물 관리팀까지 모두가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경영을 책임지던 분들은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리더십이 계속된다면 이 호텔은 곧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경영진 몇몇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직원들의 처우를 다시 재정비하겠습니다. 대폭 증원할 겁니다. 청소 인력도 주방 인력도 부족한 부서는 즉시 인원을 늘려요. 예산 관리 역시 단순한 절감이 아니라 투자 관점으로 전환합시다. 손님들이 우리를 신뢰하도록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해요. 그녀는 작게 접어둔 종이 쪽지를 꺼냈다. 노숙자로 위장한 채 발견했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요약해둔 리스트였다. 여기 어제까지 내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고쳐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의 협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지요. 바로 그때 어제 식당에서 만났던 젊은 주방 직원이 손을 들었다. 그 남자는 부인의 배려로 방값을 대신 내주었던 그 사람이었다. 회장님, 저희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이 호텔을 가족처럼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한세라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예, 당신 같은 분들이 이 호텔을 살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번졌다. 그 부인의 미소도 함께 번져나갔다. 한세라는 작은 박수를 멈추고 이어서 말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가진 당신 부부에게는 내가 특별한 포상을 준비할 겁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모임이 끝나자 호텔 내부는 순식간에 분주해졌다. 경영진 교체와 대규모 채용 공고, 그리고 시설 개선 공사가 동시에 추진되었다. 호텔답게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곳곳에 붙었고, 이전에는 냉소적이던 직원들도 서서히 머리를 들고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세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퇴근 후에도 다시 돌아와 밤늦게까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곤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호텔 곳곳에 낡은 부분이 빠르게 보수되었고, 냄새 나던 객실에도 새로운 벽지와 바닥재가 깔렸다.
침구는 고급 소재로 교체되었고 주방에는 예전처럼 품질 좋은 식재료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전과 달랐다. 비용 절감에 시달릴 때는 항상 불안한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손님들을 환영하는 눈빛에 온기가 감돌았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한세라는 변장 없이 당당히 정문을 찾았다. 이번에는 새로 고용된 도어맨이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오십시오. 그 목소리는 밝고 청량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예전처럼 화사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시들어있던 화분 대신 신선한 꽃이 자리 잡았고 대리석 바닥은 반들반들하게 광택이 나 있었다. 프런트 직원들은 새 유니폼을 차려입고 활기찬 태도로 손님을 맞고 있었다. 한세란이 다가가자 데스크에 있던 신입 직원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 목소리에 가식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은 긴장한 듯하면서도 진심으로 환영하는 듯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수고 많습니다. 요즘 일할 만한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혔다. 내 전에는 모두들 바쁘기만 하고 여유가 없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손님들도 친절하게 대해 주신다고 좋아해요. 그 말에 한세라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원했던 변화가 바로 이것이었다. 단순히 거칠에만 번듯한 호텔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손님도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이후에도 그녀는 호텔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예전처럼 객실 상태를 체크했고 시트나 침구도 직접 만져봤다. 깨끗하고 폭신한 이불 위를 손끝으로 느끼니 옛 시절 자신이 한 땀 한 땀 관리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청소를 담당하는 아주머니 두 분이 복도를 함께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제는 인원이 늘어나서 훨씬 편해졌어요. 한세라는 그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일하는 사람이 편해야 호텔에도 따뜻함이 스며든다. 주방에 들렀을 때는 품질 좋은 식재료가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주방장도 웃으며 이 정도면 예전 수준을 금방 회복하겠지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옆에서 묵묵히 일하던 젊은 남편이 다가와 조용히 추가했다. 덕분에 저도 다시 의욕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사직서를 품에 넣고 다녔거든요. 한세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조금 더 일찍 돌아왔다면 고생을 덜 했을 사람들이었는데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였다. 그날 저녁 한세라는 호텔 관계자들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름은 따뜻한 하루. 매달 하루씩 인근의 독거 어르신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초청해 무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였다. 예전 경영진 같았으면 비용이 너무 든다며 반대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새로 구성된 경영진은 흔쾌히 동의했고 직원들 역시 그 취지에 공감했다. 좋은 일 하면 언젠가 우리한테도 좋은 기운이 돌아올 거예요. 어느 신입 직원이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프로그램은 의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호텔을 방문한 어르신들은 손주나 가족을 데리고 와서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었다. 그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오히려 호텔 이미지가 더욱 좋아졌다. 수치로만 따져도 객실 점유율이 상승했고 언론에서도 엘린 호텔 새롭게 거듭나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얼마 뒤 한세라는 새로운 총지배인으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다. 회장님, 요즘 우리 프로그램이 성공하자 다른 호텔 체인에서도 유사한 사회 공헌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업계가 다 함께 따뜻함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초겨울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마음은 왠지 모르게 훈훈했다. 이게 바로 자신이 평생 바라왔던 일이 아니었던가. 호텔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하룻밤 잠을 자는 장소가 아니라 온기를 전하는 공간이 되길 바랐던 것. 그녀는 그 마음이 점점 현실이 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 주방에서 일하던 그 젊은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기쁜 정갈이었다. 어느 날 부부가 한세란 앞에 찾아와 수줍은 얼굴로 말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촉촉해진 그 부부를 바라보며 한세라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진정한 호텔의 역할이구나. 매출이나 이윤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돕고 웃으며 살아가는 에너지가 더 가치 있다는 믿음이었다. 날이 갈수록 호텔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어떤 청소 아주머니는 딸의 결혼식을 이 호텔에서 치르게 되었고 직원 할인 혜택으로 부담 없이 식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결혼식 날 아주머니와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광경에 호텔 전체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손님들은 물론 직원들까지 모두 축하해 주었고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집처럼 느껴졌다. 그렇듯 호텔은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예전처럼 화려한 외관만이 아니라 내실까지 제대로 갖춘 공간.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자 새로운 이벤트와 홍보도 이어졌다. 마침내 객실 평점이 올라가고 언론에서도 다시금 명성 회복을 다루면서 엘린 호텔의 이름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세라는 호텔 옥상에 올라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봤다. 공사가 한창이었던 옥상 정원에는 봄을 기다리는 매화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마음속에는 오래전 느꼈던 희망이 피어나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는 내가 여기 없어도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녀는 옅게 미소 지었다. 마침내 완전한 은퇴를 결심하는 날이 다가왔다. 여러 달 동안 현장에 상주하며 상황을 돌본 결과 이제 더는 자신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아침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그래도 가끔 들러서 직원들과 얼굴 보시는 건 어떤가요? 한세라는 잔잔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가끔은 올 겁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는 내려놓으려 해요. 이미 이 호텔은 잘 돌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제가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 말에 총지배인은 울컥 눈물을 보이려 했지만 억지로 삼키고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라며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했다. 한세라는 고맙다. 고 짧게 답했고 조용히 폐장실을 정리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직원들이 몰래 준비한 송별 행사가 열렸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박수와 함께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환호했다. 가장 앞에는 주방 부부가 서 있었다. 아내의 배는 더욱 부른 상태였고 남편은 수줍게 회장님 저희 아이 이름을 세란이라고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세라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눈물이 왈칵 솟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영광이지.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 역시 마음이 벅차오르는 듯했다. 사진벽에는 예전의 추억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한세란이 처음 이 호텔을 열던 날 새벽까지 일하며 지친 직원들과 함께 웃던 순간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다. 그 모든 기억이 하나로 이어져 호텔의 역사가 되어 있었다. 이야기가 오가며 모처럼 모두가 미소 짓는 가운데 그녀는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곳은 따뜻함을 계속 전할 수 있겠지. 결국 호텔이라는 공간은 함께하는 이들이 만들어가는 집과 다르지 않았다. 그날 늦은 오후 한세라는 호텔 로비를 마지막으로 천천히 둘러보았다. 새 도어맨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고 청소 아주머니들이 복도를 청소하며 회장님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프런트 직원들은 모두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들의 미소가 꼭 진짜 행복처럼 보였다. 이제 이곳의 미래는 그들이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신은 뒤편에서 조용히 응원하면 된다. 호텔을 나오며 그녀는 오래된 버스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예전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다. 이번에는 노숙자로 위장할 필요도 없다.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맑은 하늘 아래를 걸어가면 된다. 정류장에 멈춘 버스에 올라타 자리를 잡고 앉자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새우며 들었다. 도시의 바쁜 풍경이 여전히 시야를 스쳐 지나가지만 그녀는 전혀 다른 기분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래, 이것으로 충분해. 마음속이 따뜻했다. 문득 아직도 매운 바람이 차창을 스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이제 그 차가움이 두렵지 않았다. 한세란에게는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언젠가 정말 평범한 손님으로서 이 호텔을 다시 찾아갈 순간이 오겠지. 그때는 노숙자로 변장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냥 당당하게 방 하나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다. 그녀는 그 상상을 하며 미소 지었다. 언젠가 홀로 여행을 떠나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며 이 호텔에 투숙할 수도 있다. 그리고 프런트 직원의 환대를 받으며 깨끗하고 포근한 객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다. 이 모든 생각만으로도 이미 그녀의 가슴에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기운이 일었다. 이제 정말 안녕. 나는 떠나지만 이곳의 온기는 식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을 마지막으로 버스는 조용히 출발했고 그녀를 싣고 저녁 무렵에 도시를 가르며 달렸다. 스산한 공기를 배경으로 차창 밖에서 스며드는 햇빛이 은은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호텔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얻게 된 진정한 가치.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마음의 온기였다. 그리고 그 온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곳에 머무를 것이다.